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좀 늦었죠? 이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공매도 폭탄이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이 오미크론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공매도를 발생시켰는데요. 이 공매도는 하락시키는 공매도라기보다는 반등을 억제하는 공매도로 여겨집니다. 즉, 그 돈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 반등이 큰 것을 바라지 않았다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건 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차 영상 때 공매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오미크론 자체가 정말 위협적일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네, 외신입니다. 월트잇이 바운스하고 있다. 지금 반등하고 있죠. 오미크론으로부터 반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우려될 겁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그럼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들의 무기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US 오일 스탁파일이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이 스탁파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재고량이 낮다는 겁니다. 즉 기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라는 걸로 여겨지고요. 원유 가격도 지금 현재 하락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죠. 계속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에는 다시 반등세를 이어갈 거라 여겨집니다. 이것도. 자, 옐런 씨가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스티뮬러스 정책,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이랑 파월 의장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5번에 있는데요. 뒤에서 같이 보고요. 유럽도 반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은 오미크론에 직격탄을 맞는 지역이죠. 왜냐, 거긴 관광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만약에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봉쇄를 한다고 하면 유럽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자, 파월 의장이 얘기했답니다. 패드 폴리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범위에서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는데 US 정책 당국자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옐런 장관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 옐런 장관은 바이든의 정책이 그 인플레이션에 아주 미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 파월 의장은 생각이 좀 다른가 봅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는 좀 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세상을 뒤덮을 악재로 보였는데 이제 언론에 좀 맛있는 먹잇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죠. 내신입니다. 오미크론 공포에 공매도가 쏟아졌다. 예, 재개일 이후 최대라는 건데요. 공매도 재개일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근데 지금 공매도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쳤겠죠. 자, 코스피 연중 최저치다. 찍은 날에 공매도가 1조 발생했다. 이게 공매도는 업팅 룰을 지켜야 됩니다. 업팅 룰을 위반하는 거는 없어요. 벌금을 내야 되는데 예, 벌금 내고 하는 적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막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무차익 공매도가 좀 문제인 거죠. 무차익 공매도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용은 쓰고 있지만 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라 좀 짜증은 납니다. 일단 그걸 다 떠나서 공매도가 1조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에 폭탄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제일 많겠죠. 그 외에 크래프톤이나 카카오게임즈에 공매도가 많이 몰렸다라는 겁니다. 반등세가 컸거나 상승폭이 컸거나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주말에 같이 보시죠. NFT주의 옥석을 가려라. 자금력 갖춘 빅테크 위주로 투자해야 이거 다 제가 봤을 때 헛소리입니다. NFT 테마는 굉장히 유망합니다. 근데 지금은 급등세가 맞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때 옥석을 가릴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탐욕의 단계에 들어가고 나면 절망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WHO가 얘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더 많이 퍼질 것. 상당한 불확실성. WHO는 원래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만약에 코로나 때 WHO의 말을 들었으면 거의 벼락끝이 되는 각이었죠. 골드만삭스가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3,700에서 3,350으로 하향했다. 굉장히 좀 역겹죠. 숫자를 보면.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350이랍니다. 50은 뭔가요 대체? 저런 수치는 좀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국 증시는 글로벌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고 제조업 중심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좌지우지 되면 제조업이 휘청휘청하고 수출이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 저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기업 이익 개선이 내년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걸. 이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너무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개소리 대잔치란 거죠. 넘어가고요.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데. 자, 악재 호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악재가 훨씬 더 많아서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오늘 흐름 어땠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어놓은 선이 굉장히 그 중요한 선들입니다. 여기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 선만 계속 보시고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선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반등세를 겪었는데요. 윗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조금 달렸는데 어디서 그 저항을 맞았냐라고 하면 이전 지지선입니다. 지수 저항선이 위험하죠, 지금. 왜냐? 이전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갭상승을 하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음봉은 굉장히 통곡의 계곡이 될 겁니다.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은 눈물이 나는 거죠. 예. 굉장히 자기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사야 됩니다. 살 거면. 근데 본전 생각나니까 이때 못 사죠.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V 스파이크를 하면 좋겠지만 안 그럴 확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으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갭 하락을 해버린다. 뭐 이 양봉의 시가도 깨버릴 정도로 갭 하락을 하면 진짜 자유낙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려면 역대급 악재가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미크론보다 더 큰 악재가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WHO가 경고하고 있죠. 오미크론 변이 더 많이 퍼질 것, 상당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VOC와 관련한 전반적인 글로벌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답니다. 예. WHO는 일단 그렇게 보수적으로 좀 봐야겠죠. 자,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여러분? 오미크론의 흐름이 대충 예상은 되죠. 왜냐하면 우린 코로나라는 걸 겪어봤잖아요.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가 확대될 겁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그 코로나 때도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이 굉장한 키였습니다. 키. 그것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순항을 해버렸죠. 그럼 이번에 오미크론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메이저 백신 치료제 업체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화이자 회사의 백신 의견입니다. 자사라고 하면 화이자죠.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대요. 예, 기대한대요. 효과가 있는 건 모릅니다. 근데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이 변이가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의 예방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려면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 2주 뒤에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2주간은 깜깜이라는 소리겠죠. 앞으로 2주는 백신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거다가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엔테크죠. 백신 접종 오미크론 중증 위험 예방할 듯. 예, 일단 백신을 접종하면 오미크론에 감염될지언정 중증은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엔테크가 얘기한 것 중에 화이자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능이 있는지는 2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은 6주 이내에 개발하고 100일 이내에 초기 물량 출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격세지감이죠. 보통 임상부터 시작해서 그 양산까지는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기존의 파이프라인으로는요. 근데 코로나가 백신이나 그런 제약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100일 안에 초기 물량 출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거는 백신에 대한 정의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랑 별 관계없는 이슈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백신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다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짧게 얘기 못하겠다. 모더나에 대한 백신 의견을 보겠습니다. 모더나 CEO는 기존 백신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떨어질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죠. 서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셀 CEO는 2주 안에 데이터가 공개될 것, 여기도 2주입니다. 2주를 기다려야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는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방침이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백신 개발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이겠죠. 아까 화이자나 바이오엔테크는 10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더나도 100일, 200일 정도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겠죠.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오래가지 않은 이슈로 예상합니다. 일단 길어봐야 3개월 정도로 보여요. 근데 그때 되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하지만 코로나 백신도 급하게 만들었지만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그 백신을 접종시키는 경향도 있고요.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반등했기 때문에 너무 막 급하게 따라잡지 말고요. 여기서 V 스파이크로 올라가면 그거는 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노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바닥을 잡을 수 있어 라는 것만 버리면 굉장히 해피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못 잡아서 아까워. 내가 이 바닥 진짜 밑꼬리에서 사서 그 상승의 끝인 윗꼬리에 팔아야 되는데 라는 망상을 계속 하다가 불행에 빠지는 거죠. 예. 자, 내일은 주요 테마의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한번 달아줘 보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한지, 이런 종목은 어떨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기술적 분석이나 그런 좀 현황을 분석해보고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중에 랜덤으로 뽑을 수는 없고 좋아요가 많은 5개 종목 정도를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비슷한 종목군끼리 묶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면 바이오, NFT면 NFT 이렇게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하시면 가장 낚시를 안 당하실 수